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해훈 전 의원의 정치 행보. 여야 할 것 없이 큰 충격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과연 장관직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것조차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TV조선에서 어제 과거 이해훈 지명자가 보좌 직원에게 의원 시절에 보좌 직원에게 쏟아냈던 폭언 녹취를 입수했는데 충격적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일만 들어간 거는 야!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저 녹취 음성을 보면 한 3분 가까이 이해훈 지명자가 폭언을 하는 그리고 여러 추궁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심지어 뒤이어 들려드릴 음성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긴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 송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 국회의원들과 이제 보좌관의 관계가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좀 약간 뭐 표현은 그렇지만 주종관계 비슷한 그런 관계였거든요. 왜냐하면 보좌관의 생계라는 것을 쥐고 있는 게 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그 보좌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상당히 공공연한 어떤 비밀이었고 이런 것들이 쉬쉬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이 이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회관 내부에서 워낙 보좌진들끼리 다 서로가 야 어떤 의원실이 뭐가 갑질이 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문으로 났던 거고 이해훈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인턴들이나 보좌관들에게 좀 갑질을 한다, 막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사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이제 다시 이게 공개가 된 건데 저런 것들을 본 국민들이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들을 아마 심각하게 할 텐데 좀 내용이나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의 갑질과는 좀 이 원하더 레벨 차원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른 이유는 본인의 이름이 언급된 그 언론 기사를 제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인턴 직원이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는지 이해훈 지명자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만 들어간 거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야, 저런 얘기를 지금 한다면 아마 그 사람 금방 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당연히 저촉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거 제보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인턴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인턴 직원들이 네.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사실 정식 보좌진도 아닙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국회 그 보좌진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돌아가고 나도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인턴을 신청해서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턴이 됐는데 이런 식의 처우를 받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분 그 전화 통화한 다음에 15일도 안 돼서 퇴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이른바 잡돌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생각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그 괴롭힘을 했던 직장 상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도 지금 이해훈 전 의원이 이 전화 통화에서 소리 지르고 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공포에 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그 검증 저는 이해훈 전 의원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당 소속 의원이었어서 우리 당에서 더 온정적으로 대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상대 당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엄호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인턴 보좌관은 결국 보름 만에 저 얘기 듣고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심정이 어쨌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 보좌관 했었던 친구를 아는데 네. 맨정신으로 들어갔다가 네. 공황장애 겪고 나오고. 아 진짜. 네, 뭐 이혜훈을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갑질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거의 100명에 가깝게 보좌관을 갈아치웠다. 한 번은 보좌관 9명 전원이 동시에 사퇴를 한 적이 있어요. 못해 먹겠다. 전에 의원회관은 좀 방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던지는 소리, 뭐 의원이 버럭 화내는 소리. 근데 그렇게 이제 이혜훈 옆방이 이제 시끄러웠다. 의원들 사이에 소문이 뻔했습니다. 정은혜 의원님, 저런 목소리를 지금 저희가 들려드렸는데요. 보좌관 한 번에 9명 바꾸는 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저건 주장이긴 합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보좌관 9명이 한 번에 바뀌는 거는 다 바꾸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뭐 물론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가치의 방향이 달라서 아니면 뭐 상임위가 바뀌어서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서도 저는 갑질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혜훈 의원이 이제 임명된 그 배경에는 이제 본인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좀 중도를 확장하는 이제 또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녹취록이 지금 발견이 됐다는 것은 이혜훈 의원이 지금 스스로 본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후보자로서 책임을 소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고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저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또 사실에 기반한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혜훈 의원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 앞에 그 고백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좀 추가 폭로가 있다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무조건 저는 지금 후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효욱 전 의원이라든지 이기인 사무총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맨정신 들어갔다가 공황장애 겪고 나온 이야기도 있고 9명 보좌진 전원이 동시 사퇴한 적도 있고 던지는 소리 그대로 들은 적도 있다. 양진 변호사님, 추가 폭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좀 된 일이지만 어쨌든 녹취가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근무 기간은 짧았지만 그 인턴이라고 칭해지는 당사자가 사실 더 많은 녹취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옆방에서도 다 들릴 정도의 어떠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미 공개된 녹취만으로도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얼마나 반복적이었느냐,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느냐, 위력이 들어갔느냐 여부에 따라서 모욕 내지는 다른 형사법적 처벌 가능성이 논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지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불거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막거나 아니면 뭐 이 여론을 좀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면 추가 폭로가 더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신 위원님,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혜훈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거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검증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걸러내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테고 아마 네. 이런 문제들이 그 검증에서 뭐 대통령실 검증에서 이렇게 체크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하여튼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가 지금 막 불거져 나오는데, 그 정치권이 정말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보좌진들도 개인이 이렇게 의원들에게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각 당의 보좌진 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이제 이해운 그 기획예산처 후보가 후보 지명되고 나는데 저는 국힘이 이해운 후보자한테 하는 태도는 좀 솔직히 좀 옹졸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거 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에 대한 신변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해운 이 후보자의 변신의 그 논란의 핵심은 이분이 가지고 있던 원래 보수주의자로서의 경제 철학 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재정 확장적인 그런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분은 보수 옛날에 정치인답게 재정 건전성을 아마 강하게 주장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의 철학이 정말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 원칙과 잘 조화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의 소위 말해서 후보자 검증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신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는 신변 잡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처신과 자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TV조선에서 보도를 한 것도 이런 식으로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막무가내식 발언을 했던 사람이 과연 고위공직자 장관이라는 자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이해운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경제 철학과 정책 네.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권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맞는 것이냐 그게 상충했을 때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